붙잡힌 시선,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.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. 네, 방출세 2부 시작합니다.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36살, 현역 의원이 아니죠. 원외입니다. 주로 국회 사당에서 거대 의석의 여당과 맞서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26살입니다. 김 원내대표, 이 대표와 함께 내년 3월 대선까지 투톱으로 당을 이끌어야 합니다.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. 원내대표 맡은 지 100일 맞이하는 김기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. 김 의원과의 인터뷰는 일정상 오늘 아침 약 1시간 전에 사전 녹음으로 진행됐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자, 김기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김기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출발새 아침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. 그렇습니다. 4월 30일 날 선거가 있어서 원내대표 당선됐습니다만 그 후로 아마 처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. 예, 원내대표 되신 지가 이제 벌써 100일인가요? 아니면 아직 100일인가요? 어쨌든 곧 100일이 이제 됩니다. 예, 어쨌든 뭐 100일 소에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원내대표 예, 선거 마치고 100일 되면 사실은 뭐 거의 그냥 전국 그 지역 순회도 하고 네. 또 뭐 전당대 준비도 하고 네, 하면서 굉장히 바빴는데요. 제가 사실 우리 당이 제가 원내대표로 당선될 때마다 우리 당 지지도가 그렇게 높질 않았습니다. 네,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가치 그리고 세대, 지역 그리고 계층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런 분야에서 더 확대되겠다는 그런 가세지계의 계획을 가지고서 예, 차근차근 진행해 왔고요.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뭐 가미된 것이긴 합니다만 때로는 우리 당이 정당 지지율이 40% 이를 때도 있었던 정도로 예전보다 많이 회복된 것은 큰 보람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아직도 그렇지만 그렇게 충분하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,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. 예, 100일 되셨으니까 뭐 100일 잔치는 아니더라도 기자회견은 하시는 거 아닙니까? 별도 기자간담회를 가지면서 네, 100일간의 소회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예, 우선 우리 당을 뭐 수권 정당으로서 또한 대안 세력으로서 인식해 주시는 우리 국민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예,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첫 일성으로 민생 우선 투쟁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, 그동안 우리 여야 정당이 국회에서 계속 정쟁만 거듭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. 그런 면에서 좀 더 달라진 모습, 나아진 모습을 제가 구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,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통틀어서 해야 될 일은 하겠다. 싸울 것은 싸우겠지만 할 일은 결코 미루지 않고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웠고 그에 따라서 민생 우선 투쟁을 해왔던 것이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가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그 국제사법위원장 자리 이거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다시 맡기로 했지 않습니까? 국민의힘에서 뭐 이거 네, 포함해서 1년 예, 그렇습니다. 1년여 끌어왔던 그 원구성 정상화, 국회의 정상화가 예, 드디어 이제 한 매듭을 풀었고요. 그러니까 2022년 내년 5월 말부터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하겠다 하는 것을 서로 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. 예, 그 외에도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의석수에 맞추어서 배분하는까지도 마무리를 지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것 때문에 그 의원총회에서 박수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. 네, 저희 당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지난한 그 협상 과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, 아예 국민의힘이 내년도 5월 말부터는 그 하반기에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하기로 한다는 명시적인 문구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그런 그 표정들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결과 보고를 했을 때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나저나 김기현 대표님 그 이준석 대표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사반세기 아닙니까? 뭐 예. 26살인가 뭐 차이 난다고 하는데요. 어떻습니까? 그런 그 나이 차이는 사실 거의 못 느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각자 자기 일을 맡아서 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요. 예. 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역할이 있고 원내대표는 또 국회에서의 지휘자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. 서로 이렇게 그 상충되는 부분은 뭐 거의 없습니다만은 가끔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그런 부분들은 서로 상호 충분하게 의논도 하고 사전에 의견 교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씩 뭐 조금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다시 조율을 하긴 합니다만 사전 조율은 잘 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나저나 그
언론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 리더십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흔들립니까 아니면 좀 견고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보시기에? 흔들린다는 의견에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고요. 오히려 예. 흔들린다 그러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. 안 예. 보인다. 송영길 대표가 사라져버렸다 민주당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당은 윤석 대표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치, 세대, 지역, 계층을 확장하는 가세지계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. 예. 이준석 대표가 그 공약으로 내세운 거 있지 않습니까? 선출직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 이거 그 최고위원들 반대가 좀 있어서 백지화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? 최고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논의를 했었는데요.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예. 그 선출직 공직자의 그 뭐 자격 시험이라고 못 박아 얘기하지 않고요.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TF를 만들자. 그래서 네. 역량 강화를 위한 팀을 구성을 했고요. 그 여러 가지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아마 시험제도, 자격 시험제도일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. 선출직이라는 것이 꼭 필기 시험만 해서 합격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예. 기초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결국 입당했습니다. 그 여당에서는 기습 입당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김기현 대표님 휴가 중이었었는데 더 충격 받으신 거 아닙니까? 충격받은 건 아니고요. 예. 윤석열 대표하고 뭐 둘이 만나서 나눴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. 조만간 입당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뭐 제3세력이나 혹은 이 후보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중에 다시 후보가 되겠다는 식으로 끼어들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예. 입당은 조만간 할 것이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입당을 했던 것인데요. 예. 결과적으로 빨리 입당한 것은 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김 대표님 혹시 휴가 망친 거 아닙니까? 전화 많이 와서. 그렇진 않습니다. 예. 근데 또 뭐 언론에서는요, 이제 뭐 당 대표는 호남에 가 있었고 이제 김기현 대표님은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이거 뭐 시도부 패싱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? 조금 약간 어색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은 하고요. 예. 사전에 뭐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었지만 갑작스럽게 전격 입당을 하는 바람에 조금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긴 했는데요. 오늘 예. 아마 그 최고위원회 입당한 것 관련해서 인사도 나누고 상견례한 자리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. 잘 봉합될 것이라고 봅니다. 그러면 저 김기현 대표님하고는 언제 만날까요? 임 전 총장이? 글쎄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하고 만났던 날 저하고 또 우연히 또 같은 날 만나게 되었더라고요. 예. 그날 밤에 제가 만났던 건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난주였던 거로 기억합니다. 예. 그 최재형 전 원장은 뭐 입당 환영식도 받고 그랬는데 그 자연스럽게 지도부와 상견례도 했고요. 그러면 임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좀 계획되는 게 있을까요? 들으시겠습니까? 글쎄, 그러니까 뭐 사전에 준비가 없이 예. 뭐 적극적으로 입당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장면이 연출된 것인데요. 예. 오늘 저희들 최고위원회 마치는 시간쯤에 아마 저희 최고위원회 회의 자리로 방문을 하기로 예정되어서 거기서 상견례 겸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근데 윤 전 총장이 그 입당 후에 바로 다음 날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. 이거는 무슨 좀 행보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? 그 행보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이 후보로서는 당연한 일이니까 그걸 뭐 의미를 특별히 부여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. 지금 우리 당이 뭐 저희 그 최대한 우리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금 현 여권에 몸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을 함께 우리 한 울타리 속에서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. 김종인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다른 분 누구든지 저희들은 윤 총장 이외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분들을 만나서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연대 세력을 형성해야 되겠다.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. 예.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, 후보로서요. 그러면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혹시 그 캠프 합류 가능성 예상하십니까? 글쎄 뭐 후보의 캠프 참여할지 당의 캠프에 참여할지까지 그분의 속마음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. 우리 당의 그 비대위원장을 1년간 맡아서 당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요. 그 공을 우리 당에 속해 있는 많은 의원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인재이시고
대선 승리에 있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면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.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. 예. 자, 그런데요. 그동안에 윤 전 총장 그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그 주 120일간 노동이라든지 뭐 대구 밀란이라든지 이런 실언 논란이 있었는데 또 본인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고요. 예전엔 당내 대선 주자니까 뭐 대응 전략이라든지 뭐 새로운 코칭 전략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마 전체 발언의 맥락을 보면 뭐 네. 주 120시간 노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. 그 부분 딱 문맥을 잘라서 앞뒤를 딱 잘라서 말하니까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 보이고 나머지 뭐 발언들에 대해서도 조금 과도하게 한쪽 편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. 어떻든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앞뒤가 편집되어서 이 그 상대방에서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. 좀 더 이제 정치인이 된 이상은 그런 빌미를 잡히지 않도록 정제된 용어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.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나저나요. 그 윤 전 총장의 이제 갑작스러운 입당을 일각에서는 뭐 줄리 벽화니 뭐 동거설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서둘러서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? 뭐 그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. 예. 그 캠프의 내부의 사정인데 네. 줄리 벽화니 뭐 동근이 한 얘기 터무니없는 지금 주장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? 아무런 근거도 지금 제시하지 않고 있는 막연한 이야기고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도 아무 증거가 없다는 뭐 이런 식으로 예.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라고 뭐 표현했다고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만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? 예. 아니 너무 치졸한 방식으로 여권이 하는 걸 보면서 네. 정말 여권의 방식이라는 것이 정말 꼰대 방식이다. 정말 꼰대 수구 기득권 세력을 표상하는 것이 민주당이다. 저는 그렇게 지난번에 당 원내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에서 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. 꼰대 수구 기득권의 모습을 민주당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.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이제 합류했으니까 국민의힘 이제 대선 경선 대진표가 이제 거의 완성됐는데 어떻습니까? 이제 뭐 언론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친윤, 반윤 대립구도 그 형성되지 않겠나.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지금 민주당처럼 후보들 간에 뭐 네거티브 양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겠는데요.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뭐 친윤 반윤 대립구도라는 것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. 예. 이제 우리 당의 그 당내 후보들을 포함해서 이제 막 입당하신 분까지 합쳐서 활동이 이제 시작되는 준비 단계입니다. 아직도 뭐 본격적인 레이스도 시작이 안 된 시점에 벌써 친윤 반윤 그러면 선거가 다 끝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? 전혀 그럴 여지는 없고요. 예. 우리 당 내에 있는 여러 많은 후보들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제 또 뭐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 도지사를 사퇴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로 했는데요. 예. 그분을 포함해서 뭐 홍준표, 유승민 또 뭐 하태경, 뭐 박진 우리 당 내부에서 지금 뭐 윤희숙, 뭐 김태호 많은 분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런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고요. 또 뭐 황교안 전 대표 같은 분도 뜻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예. 뭐 출마하겠다는 의지도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많은 후보들이 이제 각자의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주고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쟁의 과정들을 전개하겠지요.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지 우리 국민들의 눈으로 그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요. 예.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네거티브가 과도하게 횡행하는 민주당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된다. 그거는 예. 우리가 지양해야 될 일이다. 그렇게 예. 생각하고 있고요.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 지도부가 잘 관리하는 것이 책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, 김기현 대표님. 근데 지금 저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잘 안 되고 있네 보니까요.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예. 빨리 합당하겠다는 그 본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고요. 예. 저하고 안철수하고 대표하고 둘이서 만난 자리에서도 그 합당 조속한 합당에 대한 매우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 바 있었기 때문에 네. 저는 그 진심이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. 안철수 대표께서 그동안 많은 좋은 역량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놓치는 타이밍을 놓치는 일들을 가끔씩 하는 바람에 예. 안타까운 결과를 낳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타이밍을 놓치는 우려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. 예. 그나저나 그 관건 중에 하나가 당명 변경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아니 식당이 영업이 잘 되는 식당의 간판을 다시 바꿔가지고 간판을 갈자 그러면 그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? 예. 예를 든다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? 저희 당이 지금 예. 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네.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아지려고 개성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. 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예. 그 정당의 이름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네. 스스로 거꾸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겠죠. 예, 알겠습니다. 근데 형님 오늘 저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.